저희가 강원도 정치권 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우리 네. 최문순 강원도지사하고 네. 2%가 나와요. 지지율 총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ABC 플러스 N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분이 강원도지사 출마한 것도 사실은 자기가 전혀 아니었었거든요. 보좌관이 날짜를 착각해서 하루 먼저 들어와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여러분이 등장을 했어요. 네. 그러고 한 명이 더 등장했는데 최문순 강원도지사. 네. 대선 오디션을 방불케 했다. 뭐 본인 이제 한사코 부인하시죠. 네. 그 주로 퇴임 후에는 아마 당점이라면은 태도를 꼽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적이 별로 없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언제라도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됐을 때는 강원도지사 출신이라는 게 엄청나게 또 시너지 작용을 할 수 있는. 이제는 더 빡세게 간다. 난 백도 없이 직진 후라이드 양념. 대부분 잘하고 있다. 어려운 강원도 상황에서도 선방했다. 공약은 A급, 추진율 88%. 우리의 재능을 기부 호우. 친노 친문에 거부감이 없다. 보수세 강한 강원도에서 3번을 했다. 네. 대중성이 일정한 좀 지층이 있다. 예. 뒤집어 얘기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날아가지 한다면 하는 넌 그게 내 우리가 다 끝난 후에 중앙정치권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강원도에서 큰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잘 마무리하고 예. 네. 또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뭐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 기자들의 솔직한 이야기, 강원 기자회견. 오늘은 이 강원도 정치부 기자, 그리고 전국구로 활동하고 계신 정치연구소장, 그리고 깐깐한 네. 국장님 이렇게 네.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강원도 정치권 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최문순 강원도지사 임기가 2022년 6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예. 2년도 안 남았죠. 근데 보통 그렇죠. 이때는 뭐 레임덕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일단- 반전의 기사가 나왔다고. 네, 뭐 언론 비평 매체죠. 미디어 오늘이 리서치뷰라는 여론조사 기관을 의뢰해서 대권 주자 누구를 선호하십니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여권의 유력 주자들 이낙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34%가 나왔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30%. 그리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6%, 뭐 조국 전 장관 3%,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 3%인데 재밌는 게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우리 네. 최문순 강원도지사하고 네. 2%가 나왔어요. 아, 이런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이제 강원일보에서 유병욱 또 취재부국장께서 칼럼도 한번 쓰셨는데 네. 최문순 지사의 퇴임 후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런 칼럼도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최문순 지사가 이렇게 뭐 유력한 대선 주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네. 반열에 올라왔다는 게 어느 정도 중앙 정치권에서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됐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그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는 나름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이 또 설명하고 네. 또 내가 메시지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가 분명한 그 생각이 있어요. 이게 뭐냐? 지지율 총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번에 조사한 사람들을 보면은 말이죠. 예. 생각나는 사람을 순서대로 하라고 꼽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대선 후보들이 열거하면서 여기 선택지를 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질문지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최문순 지사가 나름대로 몸집을 키워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없던 지지율이 생기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지지율을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 그럼 이게 지지율 총합의 법칙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문순 지사가 그러면 몸집을 더 키우고 더 관심을 끌려면 남의 걸 가져와야 돼. 네. 가져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업 또 정책을 그렇죠. 내놔야 그래서 정치인의 팬덤 형성의 기본이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이론이 하나 있는데 네. ABC 플러스 N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 ABC 플러스 N. N. 이게 뭐냐? ability, 실력이 있어요. 실력. 누구도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실력이 있어야 돼. 이게 가장 전제 조건이에요. ability. 두 번째, bring up.
이른바 내와 이 사람이 같이 큰다. 우리의 후원으로 이 사람이 커가는 모습을 볼 때 동일감과 일체감을 느껴요. 요즘에 트롯에 지금 아마 큰 사람들이 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함으로써 이 사람이 크니까 나랑 동질성을 갖는 거예요. 그걸 부린 것, 이른바 양육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크라이시스.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위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보고 또 우리가 힘을 모아주는 일정의 과정을 통해서 유대감이 또 형성이 돼요. 네. 세 번. 그게 ABC입니다. ABC고 나머지 N이 뭐냐? 사실 이게 가장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내러티브라고 그래가지고 서사. 그 사람이 갖고 온 스토리텔링. 그 사람이 뭐 들으면 눈물이 나고 막 감동이 되고 내가 이입이 되고 막 이러면은 일체감이 돼요. 그러면 이 지지도는 굉장한 탄탄한 지지도를 가져가지고 팬덤이 형성되고 흔들리지 않는 이른바 바로 콘크리트 지지층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 이재명, 김부겸 뭐 여기까지 뭐 다 추미애, 있어요. 조국 다 있단 이해가 말이죠. 되는데 네. 2%의 최문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겨우 이제 진입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마 김경수 지사의 2%는 난 내가 보기에 아마 재판 때문에 2%인 것 같고 재판이 끝나면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에 관한 거는 이낙연과 이재명의 누구 걸 뺏어 오느냐의 게임이 될 겁니다. 그럼 최문순 지사는 뭐냐? 나만의 것을 가져야 돼요. 나만의 것. 근데 자, 한번 봐요. 내가 이제 이번에 나도 그 칼럼을 읽어봤어요. 봤더니까 최문순 지사를 높게 평가한 강점 3가지가 있더라고요. 친노, 친문에 거부감이 없다. 네. 두 번째, 보수세 강한 강원도에서 3번을 했다. 네. 세 번째, 대중성이 일정한 좀 지지층이 있다. 예. 뒤집어 얘기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음식이 많다고 맛집이 됩니까? 그래서 웬만해서는 뷔페가 맛집에 선정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음식은 많아서 맛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문순을 연상하면 감자가 일단 연상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평화올림픽, 동계올림픽 거기 주최자였으니까 그다음에 서민 이미지, 소탈하다, 겸손하다. 그런데 없어 나머지가. 의제가 없는 거예요. 정치인의 힘은 의제의 힘이에요. 왜 이재명 지사가 집요하게 무슨 기본소득이 나오면은 아주 공공국책연구소랑도 싸우며 가면서까지 그렇게 자꾸 등장하느냐. 이게 의제의 힘을 내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문순 지사의 2%는 시작점일 수 있고 가능성일 수 있지만 도리어 한계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3가지 측면을 네.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네. 미디어 오늘 여론조사 끝나고 실제 좀 최기영 기자는 현장에서 최문수 지사 반응을 좀 봤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컬럼이나 뭐 네. 다 읽어보시고 살펴보신 거로 알고 있어요. 네.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제 지난 여름에 네. 이 강원 기자회견 출연했을 때에도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최문순 지사의 대선 역할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것은 뭐 대선 주자로서 그 선수로서가 아니더라도 남은 1년 8개월 동안의 강원 도정의 어떤 동력을 계속 이끌어 나가고 예. 레임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 개인이 이것들을 좀 정치적으로 최문순 지사 개인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언급되는 것들을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네. 많이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네. 혹시 뭐 그 최문순 지사는 공석이든 사석이든 본인의 퇴임 이후의 어떤 정치 일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시거나 이야기 들으신 건 없으세요? 본인 이제 한사코 부인하시죠. 네. 그 주로 퇴임 후에는 아마 남북 관계나 평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사석에서 네. 뭐 한사코 뭐 대선이나 이런 것들 한사코 부인하시지만 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이분이 강원도지사 출마한 것도 사실은 자의가 전혀 아니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대선 아니 그 뭐야 지방선거? 도지사 네. 지선에 이제 차출론이 제기되면서 이분이 이제 해외 도피를 하십니다. 당시에 이제 해외 출장을 의원 그때 비례대표 의원이었죠? MBC 해외 사장 끝나고. 출장을 내시고 해외로 그리고 이제 후보 마감일 날 아마 입국을 하셔요. 입국을 하시고 춘천에서 이제 임박했을 여유롭게 네. 전역하시면서 이렇게 만찬을 하시다가 예. 그 손학규 대표 당시 손학규 대표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등록을 하라. 이렇게 보좌관이 날짜를 착각해서 하루 먼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다라고 본인이 얘기 뭐 여담이긴 하지만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네.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지는 아니, 모르겠어요. 그 당시로 좀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이광재 지사가 낙마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계열이
다시 도지사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지역 언론에서도 대체로 그런 보도가 많았고 심지어 민주당 쪽에서는 후보를 못 구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비례대표 의원을 하고 있던 최문순 당시 그러니까 MBC 사장 끝나고 비례대표로 영입이 됐었죠. 이렇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승리를 했고 그게 결국은 3선까지 이어지는 어떤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차분하게 잘 진행이 된 거는 결과론적인 거지만 과정을 살펴보면 위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많았죠. 개최지를 놓고도 갈등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내러티브도 어느 정도는 좀 가미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대선 주자로 뛸 거냐 안 뛸 거냐는 다른 얘기지만 네. 이 2%가 가지는 게 아무나 거기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후보로 넣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강원도가 인구의 3% 맨날 얘기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최문순 지사가 대선 주자의 이름을 올렸다는 거 강원 정치의 또 하나의 좀 가능성이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강원 도민들이 바라보는 도지사도 뭐 도지사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네. 최문순 도지사의 인지도는 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자 완판남 정도로 지금 이름 좀 알려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뭐가 좀 있을까요? 재밌는 게 최근에 네. 그 한국형 뉴딜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여야 광역단체장 중에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여러 분이 등장을 했어요. 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러고 한 명이 더 등장했는데 최문순 강원도지사.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약간 이제 제목을 대선 오디션을 방불케 했다. 뭐 이제 각 지역 경기도지사나 제주도지사나 경남도지사 했는데 강원도지사도 우연찮게 또 여기에서 또 뉴딜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의 강원형 뉴딜 사업을 발표하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차별화를 좀 내세우기 위해서 최문순 지사가 그날 현장에서 네. 오늘은 감자 팔러 온 게 아니라 액화수소를 팔러 왔습니다. 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구상 또 강원도가 가진 특징, 어떤 장점들을 활용을 해서 한국형 뉴딜 사업을 강원형 뉴딜 사업으로 키워보겠다 이런 이제 포부나 정책들을 좀 밝힌 것 같은데. 잠깐도 얘기하긴 했지만 그럼 이 최문순 도지사의 이제 강점, 단점이 뭔지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점이라면은 뭐 일단 많은 사람이 동의할 거예요. 난 태도를 꼽습니다.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인식이나 사실, 진심 이거보다도 태도가 기억에 남아요.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데 특히 정치인은 매력, 어트랙티브를 그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굉장히 태도가 중요하다. 내가 그 말씀 한번 드리고. 네. 그러면 태도가 이제 장점인데 약점은 뭐냐? 약점은 제가 보기에 이제 또 과제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결국 정치인이 큰 정치인으로 성장을 하려면 그게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정치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빼고 나면 남는 건 권력입니다. 최문순하면 남는 아주 핵심적인 가치, 그 사람의 의제, 슬로건 뭐 이런 게 기억에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문순 지사는 태도는 굉장히 훌륭하고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대중성의 호감도는 좋아도 그것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그것을 매력으로 승화시키는 딱 하나의 자기만의 의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최 지사가 남은 2년에 가장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난 바로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뭐 저도 비슷한 좀 생각인데요. 강원도가 역대 총선에서 그 보수권이 압승을 해왔거든요. 거의 네. 대부분. 마지막으로 그 보수 정당 계열이 김진선 지사가 3선을 하고 퇴임한 게 201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 지금 2020년까지 10년 정도는 지금 계속 민주당 계열에서 도지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의 국회의원 정치 지형하고 또 자치단체장 정치 지형하고 봤을 때 물론 이제 2년 전에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계열이 압승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 전에 봤을 때 그런 위기, 그러니까 보수세가 강하다는 어떤 이런 자기의 핸디캡을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친화력을 통해서 극복을 했다는 것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중앙정치인으로서의 강점은 뭐냐 봤을 때 최문순 지사는 적이 별로 없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앙의 유력한 정치인들도 최문순이라는 정치인하고 굳이 대척점에 서거나 이 사람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편이 되면 나한테 플러스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즉 뭐냐면 본인의 운신의 폭이 좀 넓을 수 있다는 거죠. 특정 뭐 예를 들어서 뭐 친노 계열이나 친문 계열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특정 정파 또는 그 외에 또 민주당의 어떤 정파들하고도 폭넓게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장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건데, 반면에 단점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야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죠. 근데 사실은 원희룡 지사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제주도 출신이라는 게 약점이라는 걸로 꼽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문순의 중앙정치인으로서의 약점 역시 인구의 3%, 전체적인 어떤 경제 규모의 3%, 강원도가 가진 그 뭐랄까 역량들이 작은 부분,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약점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다만 이제 여기서도 좀 강원도가 가진 장점은 뭐냐면, 지금은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어렵긴 하지만 언제라도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됐을 때는 강원도지사 출신이라는 게 엄청나게 또 시너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 잠재력 이런 걸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입장에서 또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이제 중요한 정치적 자산인데 네. 최문순 지사가 지역에 임기가 다 끝난 후에 중앙 정치권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강원도에서 저는 큰 손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또 네. 본인이 퇴임 이후에도 계속돼야 할 여러 일들, 벌려놓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또 중앙 정치권 또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잘 마무리하고 예. 네. 또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북 관계라든지 평화, 네. 또 뭐 이런 면에서는 최문순 지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특히 남북 강원도 간의 교류 이런 면에서 뭔가 좀 쌓아왔던 그런 그 역량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도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최문순 도지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그만큼 그동안 좀 잘해왔는가도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대부분 잘하고 있다. 어려운 강원도 상황에서도 선방했다라고 예. 평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올해 4월 기준으로 한국 매니페스토 평가단에 따르면 공약은 A급, 추진률 88%라고 네. 합니다. 뭐 성적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데 그만큼 뭐 그 정도로 주목은 받고 있지는 요거는 않은 것 뭐 그 같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떨어졌다는 그 여론조사도 좀 있더라고요. 그 광역자치단체장들 뭐 평가들을 했더니 뭐 지금 5등에서 9등인가 이렇게 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도 있던데, 그건 아마 이제 최근에 그 레고랜드 관련해서 네. 지금 여러 가지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이슈가 좀 불거졌고, 그 지금 강원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 중에 상당히 좀 어려운 사업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알펜시아 매각 문제도 그렇고 레고랜드 같이 이게 대표적인 건데, 또 남북 간의 교류 사업들 추진하던 거, 또 강원 평화자치도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까 최 소장님이 지적했던,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기에 성과를 거둔 것들, 그러니까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강원도 현안 사업으로 남아있는 거는 최문순 지사 퇴임 때까지도 계속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이제 그 선거 캠페인에서 가장 예. 중요한 건 비호감 여부예요. 사실은 예.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게 비호감 여부예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당 지지율보다도 예. 호감, 비호감, 그러니까 비호감도 호감도가 낮은 것 때문에 지금 이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네. 민주당도 지금 지지율보다는 비호감에 더 예민하게 반응해요. 왜냐? 국민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안 가. 싫어하는 정당에게는 안 가. 그러니까 이건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해요와 싫어해요는 싫어해의 힘이 더 큰 거예요. 통합당, 국민의힘이 통합당 시절에 60%까지 비호감이 갔어요. 그때는 지지율조차도 20이 안 되는 거예요. 총선에서 그건 극명하게 나타난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이번 지지율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비호감이 이번에 데드크로스를 넘어갔어요. 50을 넘어가니까 민주당이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최 지사의 강점은 비호감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 지사의 남은 건 이제 아까 우리가 뭐 공약이나 실천 또 그 결과도 있겠지만, 자신의 이제 비호감을 지지율을 어떻게 연동시켜낼 것이냐, 이게 과제라는 거예요. 이것만 성공하면은 그야말로 유력 후보 반열에 오르는 건데, 경제는 압축 성장이 있지만 정치는 압축 성장이 없어요. 서러운 만큼 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힘든 과제이자 또 앞으로 본인이 또 헤쳐나갈 일이 될 겁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